9월 2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최근 사진 합성 음란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교조가 지난주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500여 건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는데요. 경북에서도 7건의 실제 피해 사례가 파악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손미연 사무처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손미연입니다. 네,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성범죄를 말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사진, 영상을 다른 이미지에 겹쳐 생성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음란물과 합성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이거를 진짜처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좀 간단한 건지 또 합성하면 예전에는 이게 좀 가짜 티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요. 네,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 봇 등에 접속해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도 쉽고 또 합성한 티도 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뭐 장난으로 쉽게 생각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75%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일종의 일탈놀이나 음. 용돈벌이로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대부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쳐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불법 합성물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게시되어 스토킹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불법 합성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피해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피해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네.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이 있기도 합니다. 음. 네,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 원본을 삭제한다고 해도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네.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장난이라고 해도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인격 살인이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요. 최근 이 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명단이 나오면서 또 명단에 들어가 있는 학교 현장은 더 큰 불안과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선 학교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온라인상에 지금 피해 학교 명단이나 지도가 게시되었기 때문에 네, 해당 학교 구성원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밤을 새워 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고 음,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앱을 새로 깔아 혹시 자신도 피해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있고요. 네, 교사들은 또 실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음, 곤혹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딸을 키우는 양육자는 피해를 걱정하고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는 가해를 걱정하고 있고 음, 학교 구성원들은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교조가 지난주에 일선 학교에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뭐 조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네.
전교조에서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492건이며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9명, 음. 교사 16명, 학생 13명이었습니다. 네. 또 불법 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으로 음.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경북에서도 실제로 7건의 피해 사례가 파악됐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직접 피해 사례 1건과 간접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6건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네. 직접 피해 사례의 경우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이 교사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불법 합성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네. 간접 피해 경험자의 경우에는 학생이 교사의 프로필 사진이나 소통방에 있는 동급생 혹은 선후배의 사진을 도용하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것을 간접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지금 이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좀 해보니까 수사와 또 사법 절차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네. 23.9%가 아니라고 응답해 전체의 62.3%가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네. 유포 영상 삭제 지원으로 꼽혔다면서요. 네.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실시간으로 추가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신고 삭제 지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한 보안 업체의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53%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위 N번방 사태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을 했었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음. 있습니다. 네.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절반 이상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거 정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럼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네,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시 처벌 규정 강화 81.2%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네. 현행법상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음. 많은 응답자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더불어 유포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이었는데 네. 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습니까? 네, 먼저 정황을 캡처하고 촬영물은 파일 그대로 다운받기, 또 URL을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음. 경찰 신고 112 또는 117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또 신고 시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고소로 사안 접수를 해야 사안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고 음, 또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는 게 가장 좋고 좀 어려운 네. 경우는 상담을 해라라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가해자 엄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끝으로 남기실 말씀과 함께 전해 주시죠. 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에 대해 경찰과 교육부,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 또 정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모두 통계가 다릅니다. 네. 또 온라인상의 피해 학교 명단이나 지도가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음,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양형 기준을 높이고 불법 합성물을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불법 합성물 자동 탐지,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성적 도구화가 이제 AI 생성형 기술을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젠더 권력과 불평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평등과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성교육을 나아가도록 성평등 교육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윤리와 시민성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더 이상은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오늘은 학교 안 불법 합성물 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손미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